네,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안희정 전 지사 2심 판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안희정 전 지사의 정치 성향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의 판결이 1심은 무죄가 났고 2심은 유죄가 났는데,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 개인의 문제이고 또 두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그리 장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왜 이 영상을 만들었냐 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2심 판결에서 직접적인 새로 제시된 증거가 없는데 1심에서 배척되었던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갑자기 180도 전환되어 인정이 되고, 그 위에서 안 지사가 갑자기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런 형식 논리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하다, 그리고 나는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본다,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보인다, 말 그대로 판사의 심정으로만 모든 것을 판결 내릴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에서는 무조건 유죄가 나옵니다.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저 사람을 유죄로 만들고자 하면 판사가 인정해 줄 만한 형식 논리를 갖추고 거기에 일관성만 갖추면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범인을 만들 수 있고 죄인을 만들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. 그런 걱정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안 지사에 대해서 존리, 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고, 판결의 형식 논리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게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이거는 2018년 8월 14일 세계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. 김지연씨 문자가 안희정 무죄 이끌어냈나?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날 위로하지 못한다. 쭉 보시면 재판부는 간음 및 추행 과정에서 위력 행사의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. 이게 2심에 와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. 1심에서는 위력 행사가 없었다라고, 그런 정황이 안 보인다라고 판시를 했는데 2심에 와서는 이게 있다라고, 그렇게 보인다라고 바로 뒤집어 버렸습니다. 그래서 1심, 2심 판사가 도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. 1심 판사가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부분은 안 지사 측근들이 제시했던 정보들이 가장 큽니다.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안 전 지사 변호인단 측은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는 당황이나 수치, 분노, 좌절, 자책 반응을 보이는데 김 씨는 문제가 된 시점을 전후에 진정성 있게 업무를 잘 수행했고 정서적 동요나 실수 전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. 이 말이 뭐냐면 다른 기사나 여러 가지 어차피 노출되어 있는 그런 정보가 많습니다.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. 첫 번째, 김 씨가 간음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 CCTV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 귀걸이를 착용하며 통상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. 사고가 났든 말 그대로 피해자가 주장하듯이 그렇게 사건, 사고가 있었던 그날 그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CCTV를 타고 CCTV에 보이는 모습이 도저히 성폭행 피해자라고는 안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리고 안 전 지사가 성관계를 시도할 때 김 씨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.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안 전 지사가 선호했던 순두부집을 피해자가 찾아갔다. 보통 피해자라고 하면 가해자의 얼굴도 웬만하면 안 부딪히려고 합니다. 영화에서 보다시피 크게 복수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면 통상적으로는 피해 다닙니다. 마주치기 싫은 거죠. 그리고 네 번째, 안 전 지사가 다니는 미용실에 김 씨가 같이 다녔다. 그래서 피해자다움이 안 보이고 그래서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게 1심 판결의 요지였습니다. 그리고 요 기사에 있는 거는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난 뒤에도
실제로 김 씨가 지인에게 지난해 9월 15일 나눈 대화에는 김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절 위로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적혀 있다고 했고, 사장님, 안 전 지사를 지칭하는 이 말 때문에, 그러니까 사장님 때문에 참는다며 너무 행복하게 일했다. 큰하늘이 나를 지탱해 주니까 그거 믿고 가면 된다. 이 부분들이 도저히 성폭행 피해자라고는 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.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큰 요지는 안 전 지사는 이런 성관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. 있었다. 단지 서로 합의하에 좋아서 한 부분이 있다. 법적으로 그렇게 폭행을 하고 강제로 한 건 아니다라는 게 안 지사의 주장입니다. 그래서 정치적이나 도덕적인 비판은 감수하겠지만 법적인 부분은 다르다라는 게 안 지사의 입장이었습니다. 자,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다수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기본적으로 1심 판결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런데 갑자기 2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. 2심 판결 중에 하나가 안희정에게 보낸 애교 이모티콘, 법은 의미 없는 습관적 사용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행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김지현 씨의 여러 행동을 비서신분이었던 피해자 입장에서 재검토했습니다. 이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2부 홍동기 부장판사는 피해자 김지현 씨가 안 전 지사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뒤 보인 여러 행동에 수긍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게 중요한 거는 성폭행을 당하고 난 뒤에도 보인 행동에 수긍할 점이 있다. 인정한다.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최근에 나온 말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, 그리고 피해자다움이라는 말, 이 두 말이 지금 대두시되고 있습니다. 1심에서는 그렇게 피해자답지가 않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2심에서 와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 그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그 기준에 철저히 입각해서 판사가 판결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내용을 서술한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.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미친 사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. 우리가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마을 사람들이 뭐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집단 윤관을 하고 한 그런 기사들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. 그때 피해자들의 행동을 보면 뭐 저런 폭행을 당하고 저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,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말 그대로 정신지체아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을 피해자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냉정한 비서라는 직책을 수행했던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2심 판사의 판결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여기 2심 판결문을 쭉 보면 SBS에서 방송한 게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성폭력 외면한 안희정 측근들, 법원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인정했다. 학습되었다. 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, 보통 이때까지 법원 판결에 있어가지고 위력에 의한 성폭행에 있어가지고 기준 잡았던 게 첫 번째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였는가, 두 번째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는가, 세 번째 나이나 신체적 차이가 큰가라는 어떤 불가항력적이었다라는 부분이 인정될 때 그때 위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판결이 기본적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안희정 지사 2심 판결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듣지도 못했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들고 나와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. 성폭행 당하고도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든데도 뭐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.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행동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. 판사는 할 수 있다는데 그 사람 자신의 머릿속에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의 상식선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2심 판사의 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자,
여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안희정 측 변호인은 김지현 씨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. 성폭력 피해 뒤 안희정 전 지사를 위해 순두부집을 물색했다는 점, 와인바와 함께 갔다는 점, 이모티콘 같은 애교 섞인 이모티콘을 사용했다는 점 등 성폭력 피해자로 보기 힘든 행동을 했다는 주장입니다.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,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와 같은 안희정 측 변호인들의 주장이 특정하게 정형화된 피해자의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는 편협한 관점이라고 질타했습니다. 1심과 2심의 판결에 가장 큰 달라진 것은 판사가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. 그럴 수도 있다. 그런데 일반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게 상식입니다. 이 사람이 말하는 자, 2심 재판부가 말했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의 관계,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.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. 그런데 인정할 수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. 그 범주를 무시하고 판사는 판결을 내렸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 그대로 심리학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는 법을 다루어야 되는 판사인데 사람의 정신세계를 관장하는 택도 아닌 짓을 이 사람은 했습니다. 그래서 2심 판사와 같은 사람이 앞으로 성범죄 재판을 계속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러한 형식 논리를 갖춘 내가 피해자입니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경우 그 진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. 2심 판사와 같은 이러한 법 논리를 적용한다 하면 일관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사실, 그런 어떤 성관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진술하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그 두 가지만 충족되고 하면 나머지는 솔직히 거짓말이 아닌 이상은 다 피해자 주장 그대로 흘러간다는 소리입니다. 이러한 형식 논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건지 판사들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.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심이 올라가면 대법원은 반드시 판단을 할 때 이 형식 논리가 맞느냐 이것을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. 논리라는 것은 물이 산 꼭대기에서 바다로 흘러가듯이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따져야만 한다는 게 가장 분명히 드러나 있는 진실입니다. 그 외에 모든 논리가 이러니 저러니라는 말은 그냥 논리의 성격을 규정하고 논리가 어떻다라고 따지는 각각의 주장밖에 되지 않습니다. 성범죄가 일어났고 어떤 사건이 있고 거기에 대해 증거는 없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있고 그 주장들이 대립을 할 때 그 외에 모든 판단은 상식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. 판사의 마음이, 판사의 성향이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. 그러한 판사의 기준으로 아무 증거 없이 판결을 하게 되면 그러한 형식 논리를 갖춘 판결은 말 그대로 쓰레기 판결일 뿐입니다. 그런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모든 사건을 판단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없어져야 됩니다. 그러한 답답한 마음으로 설 연휴를 속에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이지만 또 가해자인 이 안희정 전 지사 한 사람의 존경받던 정치인으로서 지금은 모든 여타 추종하던 사람들까지 짓밟고 무시하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이 한 사람에게 적어도 판사는 아니 법은 공정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건에 또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형식 논리를 들이대는 판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. 그리고 고법에서 대법원에서는 정당한 형식 논리를
갖춘 판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보며 모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말을 덧붙입니다. 감사합니다.